안전한 농업, 안전한 농촌.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 안전농업하세요에 신나요? 시원하다. 저기 영롱 씨. 좋다. 영롱 씨. 사실 지금 제가 퀴즈 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점점 날이 더워지잖아요. 여름철 농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모습을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좋습니다. 영롱 씨 말처럼 여름철 고온에서의 농작업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농작업 요령과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 엄청 더운 날을 폭염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33도 이상의 고온인 상태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와 같은 특보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은 야외 활동 등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할 때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아마 열사병과 일사병일 겁니다. 우선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몸속의 열을 배출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고 현기증, 오심, 구토, 헛소리,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거나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줘야 하고요. 의식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후송해야 합니다. 열탈진으로도 불리는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합니다. 체온은 정상이거나 40도까지 상승하고 땀을 극도로 많이 흘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현기증, 구토 등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하고 0.1%의 식염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 과도하게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직은 복근 등의 근육 경련이 30초 또는 2분에서 3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0.1%의 식염수를 먹이고 경련 발생 시 근육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둘,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해준다. 셋, 목과 겨드랑이에 생수병을 대어 체온을 낮춰준다. 넷, 환자 의식이 명료하다면 그 경우에만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한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처럼 무더운 날 농작업을 하면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무더운 날 농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무더위 농작업 수칙은 3가지입니다. 물 섭취, 충분한 휴식, 그늘 만들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는 게 좋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도 자주 섭취해 주십시오.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혼자 작업하기보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하우스나 축사와 같은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는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고요.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에는 차광시설과 순막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더라도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또 고령 농업인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무리한 작업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더위 체감지수라고 하는데요. 5월부터 9월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농촌의 경우 더위 체감지수가 30 이상이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농작업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네, 여름철에는 폭염 말고도 조심해야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은 비타민 D 합성이나 살균 작용처럼 우리들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외 활동이 많은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외선에 대응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이 중 35%는 장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피부암, 백내장 등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업인도 2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단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조사량이 최대이므로 웬만하면 햇빛 노출을 차단하는 게 좋고요. 챙이 넓은 모자, 긴팔 셔츠와 바지, 선글라스 등으로 직사광선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모든 피부 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하는데 이때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자외선 지수를 확인해서 지수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하거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영농 씨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먼저 선글라스부터 볼게요. 렌즈색이 진해야 자외선을 잘 차단할까요? 아닙니다. 선글라스의 UV 마크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자외선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긴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해야 하고 검정 계열 옷은 열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흰색 계열의 옷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최소 15 이상인 것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영농 씨가 처음에 냈던 퀴즈 이제 눈치채셨나요? 영농 씨, 정답이 뭐죠? 바로 물, 휴식, 그늘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볕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인 것이죠. 농작업 현장은 작업자보다 작물과 가축의 생육이 우선일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폭염이 왔을 때만큼은 농사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폭염과 자외선에 대응하는 방법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농업인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들고 저와 영농 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전 농업 안녕.